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김준규라고 합니다. 여기 공단기 대표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교수라는 건 이제 간판교수라는 뜻인데요. 어, 간판교수라는 거는 대표라는 뜻도 되지만 제 얼굴이 간판만 합니다. 얼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교수 공단기 행정학 김준규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2019년 내년도 행정학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9급이 됐던 7급이 됐던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행정학을 쉽게 고득점하는 방법, 행정학을 쉽게 고득점하는 방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년 안에 합격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쉽게. 행정학은 흔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공부하는 행정학은 고득점이 안 돼요. 그런 또 아무 의미가 없죠. 쉽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70점밖에 안 나온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쉽게 고득점하는 방법. 결국 이거는 1년 안에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 항상 우리가 시작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흔히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오해가. 어떤 오해냐? 방대하다. 양이 방대하다. 분량이 너무 많다. 재미없다. 행정학 강의를 제가 쭉 수십 년간 여기 지도를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한 부류의 학생들은 와, 재미없다. 극혐. 노잼. 네, 또 어떤 한 부류 학생들은 생각보다 재밌네. 꿀잼. 네, 흔히 극혐, 노잼 이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건요. 이제 좋게 말하면 여태까지 사회과학적 기초나 인문사의 기초, 흔히 이제 독서량이 부족했거나 해서 그런 사회과학적 기초가 좀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정겹게 표현하면 무식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무식하게. 책도 별로 안 읽고, TV 토론 프로도 안 보고,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고, 나라 정책 돌아가는 거 관심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학은 그런 걸 다루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생소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재미없다. 과연 그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휘발성이 강하다. 한번 들으면 그냥 날아간다. 휘발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소하고 쓸모가 없다. 배워봤자 합격하고 나면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오해고, 진실은 사실상 행정학이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양은 많은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울타리를 쳐서 잘 가르쳐 주셔야죠. 자, 예를 들어 행정학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 정도 된다면 실제 행정학 전체가 이 정도 된다면 실제 시험에 나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분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중심축이라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행정학 100점 맞을 수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분량은 이 정도 되지만 실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행정학의 3분의 2는요,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3분의 2는 공부 안 해도 돼요. 83%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83%의 법칙.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83%만 행복하라. 이런. 이 모나리자 얼굴 그 미소를 잘 뜯어보시면 활짝 웃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83%의 기쁨과 17%의 약간 뭔가 어두운 그 걱정거리,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어요. 그러니까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이 섞여 있는 아주 황금 비율 미소, 이게 모나리자 미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볼수록 온화하고 그런 미소입니다.
자, 마치 행정학도 100%를 다 아는 거는요, 하나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가지는 거는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그래서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83%만 행복해라, 83%만 알아라, 83%만 가져라.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럼 결코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 얘기하듯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학은. 교과서에 수록되는 양은 많지만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미없다?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류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그래서 얼마든지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면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인데,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은 남을 칭찬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가지려면은 남의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면은 음식을 남에게 다 나눠주고 나눠 먹어라. 우리나라 정말 멋진 정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름다움 하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져요? 성형해라 그러게. 성형해라. 이 성형미인은요, 마치 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형미인은 암기해서 그냥 대충 문제 맞춘 거고, 자연미인은 요게 이제 이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마치 성형미인이 부작용이 있듯이 암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암기한 대로 문제가 안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응용 능력이 없어요. 주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응용 문제도 전부 대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행정학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모르셔서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휘발성이 강하다. 자, 한번 들으면 바로 날아간다. 그거는 어떤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영어나 국사나 뭐 국어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순신 장군이 무슨 해전에서 돌아가셨고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고 계속 들었지만, 행정학은 거의 대부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버넌스다, 뭐 행태론이다 이런 게 처음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검증된 커리를 보통 학원에서 권장하는 추천 커리가 5단계인데요. 그 5단계가 여태까지 이 수십 년간 검증된 커리입니다. 그 커리를 거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그런 커리를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추천된 커리대로 그 5단계 커리인데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쭉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은 날아가질 않아요. 코팅이 딱 돼, 코팅이. 그래서 행정학은 한 번 붙들고 3개월, 4개월에서 자세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회독, 4회독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회독수를 늘리면 그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날아가질 않거든요. 회독수를 충분히 늘리면 얼마든지 휘발성이 강하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생소하고 쓸모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학은요, 면접과 그리고 공직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면접 때 보면 행정학에서 공부한 내용들 많이 물어봐요. 면접을 준비하기 전 과정을 보면 행정학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공직에 들어가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행정학이 델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델파이라는 그 미래 예측 기법이 있는데, 공직에서 실제 이걸 많이 써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국장님이 야, 홍길동 내일 우리 델파이 해야 된다. 델파이 준비 좀 해라. 그런데 홍길동이 아이고 국장님 델파이가 뭔가요? 전 초코파이는 먹어봤는데 델파이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럼 국장님이 황당해서 야, 너 행정학 공부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선택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내일부터 올 저녁부터 당장 노량진에 가서 선행정학 강의 들으면서 행정학을 좀 공부를 해라. 공무원 생활 하는 놈이 행정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되겠냐? 실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공직에 합격해서 행정학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공직에 합격해서 행정학을 다시 공부하러 저한테 온 학생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정학은 공직 생활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요. 저희가 행정학이 공부할 때는 조금 이게 좀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지 않게 약간 좀 힘을 들여서 공부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20문제면 그거 한 7분이면 풉니다. 7분. 그래서 행정학은 20분에 20문제를 다 맞히는 게 그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7분에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13분은 이제 교양 과목이 어렵게 나올 때 영어나 국사나 이런 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데다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행정학을 선택한 그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학은 실전 시험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선택을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행정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면 실제 저희 지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재밌어요. 행정학이 기다려집니다. 행정학 시간이 5과목 지금 공부하는데 행정학이 제일 재밌고 기다려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행정학은 세상 사는 이야기, 공직 이야기, 나라 뭐 정책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례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현실 돌아가는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누구 강의를 들을 거냐 이거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행정학 쉽게 공부하는 방법 OT를 듣고 계시지만 이런 짤막한 몇십 분짜리 OT를 듣고 저 선생님이 어떻다 어떨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합격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합격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 이 강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커리를 다 밟아보고 이제 합격을 하고 떨어져도 보고 합격을 해본 그런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다. 그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야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게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진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합격생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을 선택을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셨으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 선생님 잘 선택했나 저쪽 선생님이 좋은 것 같은데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 선택 잘했나 아이고 뭐 저거 할 걸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선택 과목 선택했으면 가시고 선생님을 선택하셨으면 믿고 따라가죠.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학습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게 우선은 그 과목의 거의 한 80%를 해결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답잖아요. 예?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답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면 아름답고 저쪽에서 또 이쪽 보면 이쪽이 아름답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행정학이 어떤 특성 있는 과목이고 또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분량이 많지 않은 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잠자는 사자의 코털, 나무 위의 벌집, 아버지의 퇴직금, 그리고 동창회 다녀온 아내. 동창회 다녀온 아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5번째, 시험에 안 나올 거. 시험에 안 나올 거는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들, 말아야 될 것들을 빼고 나면 실제 공부할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마다 이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거냐, 이 울타리를 쳐주는데 그게 울타리의 범위와 방식이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행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행정학은 어떤 특징의 과목이냐. 행정학은 상당히 시사적이고 출제 경향이 급변해요. 제도나 이론의 수명과 주기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자주 바뀌고 옛날 같으면 지방자치법, 국가재정법 같은 게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1년에 서너 번씩 바뀌어요. 1년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너무 오래 삐대지 말고 1년 안에 다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바뀌면 1년에 안 되고 또 1년 연장하면 계속 법이 바뀌고 이론이 바뀌거든요. 제도가. 그래서 행정학은 짧게 제도나 이론의 수명과 주기가 짧기 때문에 짧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개편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개편이 됐죠. 작년 출범 초기 때 정부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었지만 또 요번에 아직 공포는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법이 또 통과됐거든요. 물관리. 물의 양은 국토부가 하고 물의 질은 환경부가 했는데 그거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게 처음에 논란 끝에 정권 초기 때 안 되다가 요번에 타결이 돼서 이제 됐습니다. 다음 주, 요번 주나 아마 다음 주에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한마디로 행정학은 늘 자주 바뀌어요. 바뀌니까 뭐 2년, 3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년에 끝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행정학이 방대하고 공부할 내용이 많다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돼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돼요. 턱걸이 우리가 100개를 거뜬히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착실히 하는 거예요. 벽돌 한 개부터 쌓아 나가는. 자, 그런 생각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불안하게 한꺼번에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쉽게 공부하는 마스터기 같은 그런 거는 없어요. 다 그 파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때 얘기해 드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 부분은 저렇게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를 참고해서 이렇게 해 나가셔야지, 딱 단칼에 행정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마스터키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습니다. 아주 최단 숏커트도 없고, 웬만큼은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웬만큼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해 나가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할 부분이 있고 암기할 부분이 있고 아예 이해도 암기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도 하면서 이해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응용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별적으로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모든 거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행정학은 처음에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누구 강의가 됐든 간에 독학은 독약입니다. 독학은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단축하면 잘못 꼬이면 굉장히 고생하고 장학생 됩니다. 장학생. 공부 잘하는 장학생이 아니라 장수생, 오래 공부하는 장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누구 강의가 됐든 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하시는 게 엉뚱한 길로 새 나가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정학은 좀 백지 상태에서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흔히 행정학에 등장하는 용어들 보면은 다른 어떤 일반 상식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들었던 용어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럼 대충 그런 개념이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내가 들어봤던 개념이지만 행정학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쓰였을까? 겸손한 자세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백지 상태에서 다 비우고 전부 머리를 리셋하시고 하셔야지, 뭔가 잘못된 거가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그런 고정관념 위에서 자꾸 이론과 이걸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흔히 보면은 이제 행정학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학은 누구한테는 뭐 쉽고 누구한테는 어렵고 이게 참 공평하지 않은 과목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고 상담을 쭉 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 열심히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9%. 자,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힘들다. 이런 경우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문사회과학 기초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힘든 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 그러니까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억지로 암기를 했다든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만 하면 되는데 힘들게 이해를 하려고 했다든지, 봐야 될 부분을 안 봤다든지, 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다 봤다든지, 이런 공부 방법이나 전략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열심히 안 한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고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방법도 좋았지만
자기가 사회과학적 기초가 독서량이 부족했거나 인문사회 기초가 없으면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좀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좀 힘들고 더딘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학은 19세기 말에 성립됐다.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행정 시작할 때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880년대에 성립이 된 거거든요. 이 1880년대를 19세기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떤 학생, 여태까지 공무원 수험생 지도하면서 선생님 1880년대가 18세기 말 아닌가요? 그게 왜 19세기 말이죠? 이런 질문을 제가 3번을 받은 적이 있어요. 3번, 여태까지. 그런데요, 그런 학생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틀렸다. 공부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르쳐 줘야죠. 자, 봐라. 1년부터 100년까지는 몇 세기? 1세기지. 101년부터는 몇 세기? 2세기지. 201년부터는 몇 세기야? 3세기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다 아시겠지만,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공부를 했고, 그런 학생도 붙었어요. 다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더디고, 좀 효율성이 떨어질 뿐이지,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를 쭉 하시다가, 나는 개념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내가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요 회독수를 반복을 더 하시면 돼요. 실강을 들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몸집이 좀 큰 에어버스다, 보잉 747이다, 따라서 이륙해서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이륙하는데 좀 거리가 걸리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막상 그런 사람들이 하늘로 오르기만 하면, 그런 비행기 오르기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힘차게 창공을 나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빨리 뜨는 비행기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있어서 빨리 뜨는 비행기는 경비행기인데 그런 비행기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회과학적 기초가 부족하신 분은 큰 대형 비행기다, 이륙하는데 조금 내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륙만 하면 난 안전하게 창공을 나를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회독수를 조금 느리시면 돼요. 그건요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오히려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서 쉽게 합격하는 경우를 훨씬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 행정학에는요 문제마다 주제마다 경중과 등급이 있어요. 경중과 등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드립니다. 이 등급은 이제 그 제도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얼마나 됐으며 학계에서 학자들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비중을 정하거든요. 이제 A급은 한 100 정도의 비중이라면 B급은 한 70 정도, C급은 한 30 정도, D급은 한 심지어 뭐 12 이하인데 1 정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급 주제는 D급 주제에 비했을 때 100배 더 중요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생각하고 다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큰 수풀을 그릴 때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입문할 때는요 A급, B급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2단계, 3단계 커리를 거쳐나가면서 외연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 쉽지, 처음서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나무를 다 하나씩 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행정학을 그렇지 않아도 조금 생소하고 이런 학문인데 너무 범위를 넓히는 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핵심적인 거,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점점 넓혀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만 알아도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이 주변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다 이건 아예 공부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걸 토대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암기, 요걸 딱 달랑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른자인데 요게 노른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밖에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응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노른자를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흐름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주변에 흰자까지 문제가 나와도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문제마다 주제마다 경중과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공부하실 때 비중을 좀 달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최근 주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 나는 9급 시험 준비하니까 9급 문제만 10년치를 뽑아서 그냥 달달달 해야 되겠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별로. 9급 시험에도 7급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7급 수준에도 뭐 군무원 시험 같은 그런 기출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요. 시험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출처 불문하고 다양한 최근의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 주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되고 기출 문제 풀이하실 때는 아주 다양한 출처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3단계 기출 문제 커리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학은 객관적인 이론이나 팩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자기의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고 자기 편할 대로 자꾸 각색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고 갑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참 뒤에 B는 C다라고 또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A가 B고 B가 C면 A는 C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넘겨짚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절대 이렇게 넘겨 짚어서는 안 돼요. 소설 쓰시면 안 돼요.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만 객관식 행정학은 딱 거기까지만 선을 지켜야 돼요. A는 B고 B는 C다라고 했지만 A는 C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A는 C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끌어다가 연관시키지 마시고 연관시키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연관을 시키잖아요. 자, 지금부터 1분간 눈을 감고 아무거나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세요. 단 흰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흰곰을 자꾸 생각하는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공부방에 책상에 다 흰곰 인형이 앉아있고 자기 아버지 차 뒷자리에 큰 흰곰 인형이 자기 애인 얼굴을 떠올려도 머리는 흰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압과 집착의 악순환인데 연관시키지 마라, 각색하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하면 자꾸 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객관식은 그걸 좀 차단하고 딱 끊어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은 단순 암기나 기출 위주의 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판에 박힌 정형화된 문제나 단순한 기출 문제 이런 문제의 출제 비중이 갈수록 줄어서요. 지금 심지어 한 20%, 30% 아무리 많아야 50%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핵심적인 이런 것만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요즘은요 이런 언저리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흰자 이런 언저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문제가 거의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달랑 단편적으로 암기 공부한 사람은 5, 60점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해서 응용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이런 문제까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점 이상 고득점이 나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정학을 쓸데없이 공부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어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요 부분을 암기 위주로 할 거냐 이해 위주로 할 거냐인데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순 암기나 기출 위주의 출제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식으로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공부 범위를 넓히라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수많은 합격생들이 얘기하듯이 추천거리를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커리가 있는데 저희 공단기뿐 아니라 저희 행정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이런 정도는 해야만이 그게 휘발 날아가지 않고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커리, 수십 년간 검증된 커리이기 때문에 커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년간 저는 공직생활도 수십 년 해보고 수험 지도도 지금 뭐 3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험 지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딱 붙는 학생이 있어요. 1년 안에 붙는 학생이 있고 2년 정도 만에 붙는 학생이 있고 3년 만에 그 다음에 3년에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1년에 붙으면은 우스갯소리로 금메달이라고 하고 금메달, 2년 만에 붙으면 은메달, 3년 만에 붙으면 동메달, 3년에도 안 되면 목메달,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 얘기가 있는데 1년 안에 붙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누구는 1년 안에 붙고 누구는 3년씩 가냐 이게 공부 방법의 차이예요.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 3년 갑니다. 장학생 됩니다.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암기 위주로 단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행정학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퍼즐 맞추듯이 단편적인 주제들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퍼즐처럼 딱 끼워 맞춰져 있어요. 흐름이거든요. 흐름, 스토리. 그 스토리를 딱 꿰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응용된 문제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요거만 단편적으로 달랑 공부를 하면은 암기하면 그건 응용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언저리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50%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는 절대 안 되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단편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이 위주로 하려고 해도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배우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암기 위주로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스타일이시면은 자기도 그렇게 자기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런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위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의 선택이.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특히 노량진을 중심으로 보면 행정학을 강의하는 그 스타일이 선생님이 두 가지 크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전혀 쳐주지 않는, 이거 전부를 다 가르쳐 주거나 이걸 다 공부해라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울타리를 전혀 쳐주지 않고 전부 다를 터치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울타리를 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주지 않고 이거 다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거 모두를, 이거는 안 되죠. 그런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그렇게 행정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딴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만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학만 한다고 해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안 쳐주는 강의는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처음 시작을 잘한다는 얘기는 어떤 선생님과 행정학을 시작하느냐가 그 문제인데, 그게 잘못되면 결국에 장수생이 되는 것이고 1년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1년에 합격을 못 하잖아요. 잘못된 강의를 듣고 1년에 합격을 못 한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잘못된 걸 우리가 고치려면은, 잘못된 걸 고치려면 잘못돼 온 기간 동안 또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고치는데 또 1년 걸려요. 자, 잘못된 공부해서 1년 떨어졌고, 그걸 고치는데 또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또 1년간 또 해야 돼요. 결국 3년이 걸리는 거예요. 3년이. 한 번 처음에 잘못 선택하면 1년이 안 되면 결국은 3년간 다시,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고생,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행정학은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울타리를 쳐주는 강의가 있고 쳐주지 않는 강의가 있는데, 쳐주지 않는 강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의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주는 강의가 있는데 그 울타리의 성격이, 오늘 울타리를 좀 넓게 쳐주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좁게 쳐주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 정말 노른자에 해당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의 울타리를 쳐주는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거를 암기 위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이해 위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언뜻, 여러분들 흔히 암기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암기가 이해도 못하고 암기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해를 하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해도 못하고 암기만 하는 거는요, 암기할 분량도 많아지고 고통스럽고 또 시험이 암기한 대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학이 국내 교과서가요 한 1000권은 될 거예요. 1000권. 근데 책마다 표현되는 용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책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어느 책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대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 가르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하되 가르치되 이해 위주로 흐름 위주로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은 이 밖에서 연관된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사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를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요것만 암기 위주로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이해 위주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해 위주로 저런 핵심적인 분야만 가르치는 그런 강의가 어떤 강의겠느냐. 합격생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학을, 아까 제가 커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추천 커리는 우선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5단계 커리가 되는데 1단계는 이론 입문. 이제 요 정도를 가르치는 요 정도를. 이론 입문. 이거 기본서고요. 기본서. 구급 같은 경우에 구급 기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론 심화라고 해서 약간 요걸 토대로 해서 범위를 조금 넓힌 거예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넓힌 겁니다. 근데 요게 먼저 잘 전체 줄거리가 수풀이 잘 그려져야, 전체 숲이 그려져야, 그 다음에
뭐 장식을 하고 디테일한 걸 이제 붙이는 거는 어려움이 없지만 처음에 그걸 못하고 자꾸 디테일한 것까지 확장시켜서 심화부터 바로 듣는 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에 무조건 입문 강의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같은 교재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넓혀서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코팅을 하고 약간 좀 외연을 넓히는 거거든요. 범위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이 교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부분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한 2권 정도씩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이제 풀고 그 다음에 4단계 가면은 요 기출문제와 기본서로 다루었던 요 내용을 압축해서 이게 기필코 기본서도 놀랄 필기 노트로 고득점 한다 이런 뜻인데요. 기필코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를 행정학을 전체적으로 딱 압축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림식으로, 도해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교재는 행정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니고 다녀야 될 그럴 교재입니다. 행정학을 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론을 또 압축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5단계 가서는 이 범위에 대해서 문제, 도형이라는 게 실전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의 문제를 전범위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자. 이게 한 30회분 정도 되는 모의고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고 저변을 넓히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동형 문풀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십 년간 검증된 여러 합격생들이 걸어온 그런 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행정학을 처음 여러분들이 내년도 시험을 지금 시작하신다면 행정학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하는 거는요 사실 어떤 과목이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사회, 뭐 행정법, 행정학 뭘 선택. 요즘 추세가 공직에 들어가서 적응률이 행정학이 제일 적응을 잘하는 행정학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응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행정학 선택한 학생이 가장 지금 현재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학 안에서도 이제 어떤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은 합격생들한테 물어보시되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너무 넓히지 않고 울타리를 쳐주면서도 쉽게 재밌게 하면서도 요거를 이해 위주로 해서 근데 처음에 이거를 잘못해서 지금 최근에요 이렇게 안 된 암기주의 이런 강의를 들었다가 1년 공부해서 떨어지고 저한테 다시 온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쉽지가 않아요. 잘못된 걸 다시 바꾸는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 1년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3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을 울타리를 딱 쳐서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좌우간 이제 처음 행정학을 시작하시는데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강의로 행정학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시험 준비할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을 대비한 행정학 특강, 라이브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끝까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